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뭘 간단히 얘기했냐면,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현재 지금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법전에 보게 되면 이제 9가지 형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형벌들이 꼭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형벌이 동일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채찍형 같은 게 있고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이제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형벌로만 한정해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형벌들이 총 지금 이제 9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9가지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형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집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형은 거의 이제 집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징역, 금고라든가 아니면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징역, 금고가 지금 좀 이제 제1심 형사 사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이제 뭐 징역이랑 그 다음 이제 집행유예까지 합치면,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것들은 보게 되면 검찰이 지금 접수받은 200만 건 가까운 사건 중에서 가장 그 중에 지금 범죄가 지금 죄질이 무거운 사건들 대략 지금 보게 되면 한 30만 건 정도만 지금 이제 30만 건 안 되는 사건들만 보낸 것 중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아마 벌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도까지는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각각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먼저 사형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형 실제로 보게 되면 뭐 현재 지금 이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집행 안 한 지가 벌써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도 아마 특별한 진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사형을 집행할 일은 이제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또 사회를 갖다가 이제 뭐 놀라게 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사형을 갖다 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런 목소리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안 한 지가 사실상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는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왜 공부해야 하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사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형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히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형법은 지금 보면 형법 제66조하고 군형법에 이제 형법이 이제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집행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갖다 하게 되고 이제 명령을 갖다가 집행하게 되면 지금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소장이 집행하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원칙은 이렇고요. 다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그 사형의 확정이 나는 거라든가 뭐 어떤 재심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늦춰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일반 그 형법을 통해서는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이라는 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목을 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을 매 가지고 이제 그 숨을 막히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군대는 우리나라랑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총살형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뺏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뺏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나라마다 달라서 사실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이거 갖다가 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뭐 다 이제 잔인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죽였죠.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뭐 고통 없는 것이 이제 뭐 칼로 어쨌든
사람의 목을 갖다가 베어 죽이는 게 가장 가벼운 거였고, 그거 말고도 더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이제 왕정 시대에 있던 그런 얘기고, 지금 현대에는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있고, 또 설사 사형제도가 지금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고통을 갖다가 이제 없이 생명을 갖다가 이제 뺏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가장 그나마입니다. 물론 사람은 생명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잔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그나마 덜 고통을 갖다가 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형을 갖다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살형을 갖다가 이제 채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시 집행하는 것 갖다가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제 뭐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은 좀 더 사람들이 당향해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뭐 가스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전기살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약물 주사 같은 걸 갖다가 놔가지고 이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묶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독약 같은 걸 갖다가 주사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죽이는 방법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이것들이 상당수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주사가 맞고 이제 죽는데, 그 주사를 갖다가 맞은 다음에 겪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가지고 검증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 주사를 갖다가 한 방에 독약을 놓게 되면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사를 갖다가 한 두세 방 정도로 갖다가 나눠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냐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진정시키는 주사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반항을 못하게 하는 주사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제 독약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주사가 이제 그 사전에 그 먼저 놓는 주사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갖다가 못 느끼게 하는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독약이 주사가 되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통을 갖다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집행하는 교도관이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그 주사를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때문에 독약 주사를 놨는데, 독약 주사를 놓는 순간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꼼짝을 못 하는데, 다만 눈동자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흔들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혹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고통 없이 죽일까 하는 거는 이제 사형제도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나라들 상에서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미국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뭐 미국에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 주사 같은 걸 놓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한번 드라마를 볼 일이, 그 다큐멘터리를 볼 것 같고요. 일단 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것들이 그나마 덜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논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잔인한 장면인데요. 어쨌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죽인다는 게, 생명을 빼앗는다는 게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어색한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나마 덜 이제 죄값을 갖다가 치르게 하는 거는 맞대, 그 이상의 고통은 주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형이 지금 이제 폐지가 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폐지 단계에 들어왔지만, 이제 일본과 중국이랑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여전히 이제 폐지를 갖다가 지금 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갖다가 지금 폐지하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주장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미국의 제도를 갖다가 이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은 그래도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겠지만, 미국은 이제 보게 되면 사형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갖다 집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뭐 그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는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갖다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를 미리 통보해주고 자기가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가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절차는 갖다가 상당히 좀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왜냐면 사형을 갖다가 하는 날짜를 갖다가 미리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형수가 어떤 반응을 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당일날 갑자기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 그런 방식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참고할 만한 그 뭐 신문 기사를 갖다가 몇 개 실어놨는데요. 이거는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끼나 할 수 있고, 지금 그 기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 대목인데, 그 끔찍한 살인 현장을 본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형 찬성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부 다 사형 폐지론자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폐지를 갖다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뭐 보면 그 사형수들이랑 가장 많이 접한 이제 종교인들 같은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사형을 갖다가 그 집행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사형 폐지론자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더 인상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혀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는 좀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형을 갖다가 좀 많이 집행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갑자기 이제 연결이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연결을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그 기사가 있었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제 그 뭐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이 생각 많이 됐었고, 이제 그 죽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교도관들도 납득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는 게 결정이 되면 그 교도관들이, 그걸 집행하게 되는 교도관들이 막 그 휴가를 내 가지고 절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오히려 사표까지 내가면서 이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회피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사형을 갖다가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고통을 갖다가 느낀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거기까지가 대충 이제 사형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처벌이 무겁고, 그 다음에 교정도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유형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박탈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거기서 격리된 시설에서 그 다음에 어떤 아무 활동에 제약을 갖다가 두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교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을 갖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이제 수용자인데 그 수용자는 형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 형이 우리나라 형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징역, 금고, 구류라고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징역과 금고와 구류는 뭘로 나누냐면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류는 1일 이하 30일 미만. 그 다음에 30일을 넘는 거는 전부 다 징역과 금고. 다만 이것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무기는 기간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는 30일이 넘어야 되지만 30년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기간으로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징역은 이제 징역이기 때문에 뭔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그 교도소 안에서 별도 또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중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금고는 뭐냐면 신체의 자유는 뺐지만 거기에서 노동의 의무를 갖다가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갖다가 금고를 하게 되냐면 이제 정치사범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됐을 때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신체의 자유는 뺐지만 노동까지 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유로운 시간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뭐 독서를 한다든가 자기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설사 그런 거 갖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활을 갖다가 너무 견디지 못하고 너무 지겹고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작업이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구류의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기간에 따라 가지고 구류가 짧은 게 구류고 그 다음에 징역과 금고가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논의상으로도 이제 그럼 금고형을 갖다가 없애는 게 없더냐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게 이제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형벌에 의한 형에 따라 가지고 이 형을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이게 자유형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제도가 좀 엉망이다 보니까 네. 형을 안 받았는데도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뺏기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가장 보게 되면 이제 군 영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이제, 민변에서 지금 이제 해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 13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영창이 이제 폐지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네, 올해 1월 9일 국회에서 이제 병사들에 대한 어떤 징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창을 갖다가 이제 폐지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형벌이 아닌데도 이제 자유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요.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지휘관이 이제 병사에 대해 가지고 행정처분으로도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금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자유형 또는 적어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제 인식구속을 갖다가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영창제도가 이제 법관이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다가 이번에 마침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저수경찰대 설치법 뭐 정경 의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된 거지만 결국은 같이 이번에 이제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계속 이제 위헌 논란이 이어지다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갖다가 발의하고 결국은 이번에는 지금 마침내 네, 영창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가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영창의 위험은 이제 줄어들었다는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일부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이제 자유형으로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유형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이 어떤가도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보면 네, 2015년도에 예, 지금 보면 정기형을 받은 거는 네, 55,459건.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난 거는 네, 77,022건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통계랑 똑같은 통계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뭐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을 선고하되 그 기간 동안 집행을 갖다 안 할 테니까 실제로는 선고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40% 정도 되는 거 정도만 이제 간신히 이제 형이 선고가 되는 건데 그 형이 선고되는 것들도 기간을 보게 되면 네. 10년 이상은 네.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고요. 500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네, 2000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예, 5000건 정도.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3년에서 1년 사이가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이 네,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게 거의 5만 건 가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냐면 이제 이게 2015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선고된 형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사형도 없었고 10년 이상이 한 이 정도. 네. 그 다음 5년 이상이 한 이만큼, 3년 이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실 때 뭐 몇 년 형이 나왔을 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보통 10년이라든가 뭐 7년이라든가 몇 년 나왔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갖다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해가지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징역형은 이제 집행유예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설사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작 보게 되면 네, 1년 3년 미만 그쵸? 3년 미만 포함해가지고 3년 미만이 거의 다수다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3년을 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3년을 넘는 범죄 형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에서 이제 형이 떨어지나 이제 그 정도도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3년 이상을 갖다가 이제 2015년이고 3년 이상 갖다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 이상 딱 보게 되면 여기서 3년 이상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5년 이상 4%도 안 되고 이제 10년 이상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결국 보게 되면 살인죄가 가장 많구나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그 외에 뭐 나머지 특별히는 뭐 절도 강도나 뭐 그다음에 사기 공갈이나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년 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10년 미만 5년 이상이 되겠죠. 거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살인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절도나 강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사기 공갈이 이렇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다 보면 특별 뭐 그냥 몇 가지 특별법 정도가 이렇게 있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는 이제 형법상의 범죄 중에서는 실제로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사기 공갈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상당히 크구나 정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